국가기술 유출 매국노 이제 18년 감옥 산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환전 TV에서만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외쳐줬고요. 예,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게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산업 스파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느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했을 때는 최고 형량을 18년까지 올렸습니다. 진짜 잘했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18년이라는 숫자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저는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더 강하게.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현재는요, 예,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영업 비밀 침해라는 그런 항목에다 두고, 예, 징역 5개월 이상 최대 9년까지 이게 구형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산업기술 침해라는 항목으로 아예 따로 빼버렸습니다. 따로 빼버린 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할 때, 해외로 유출할 때는 최고 18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게끔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산업기술,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고요,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 때는 최고 15년이고요. 산업기술을 국내에 유출했을 때는요, 최고 9년입니다. 양형 기준을 대폭 올렸죠. 사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안 된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가요, 저는 국가 핵심 기술을, 예, 유출하는 자, 이것은 매국노로 감당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해외 추방, 예, 그게 오히려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 예, 우리 댓글창에서 집단 지성으로 쌓였던 게 이거예요. 산업 스파이는, 예, 매국노다. 이런 매국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예, 이것을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정환전 TV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받아줬다, 뭐 그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적 의견 중에 아주 조금은 기여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18년이 너무 짧아요.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데 대해서는요,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게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에 주는 피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 잘못, 예, 이게 유출이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18년도 짧죠. 예, 100년, 200년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국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반도체는 39건이 빠져나갔고요. 디스플레이는 23건, 자동차는 10건,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8건, 기계도 8건, 정보통신도 8건,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 줄줄 빠져나갔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요, 몇 년 살다가 나오면, 예, 그냥 그 돈이 내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국가관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예,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정환진 TV는 예, 돈을 버는 것보다 경제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제 TV의 핵심 뭐라 그럴까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션이라고 해야 되겠네. 핵심 비전이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사람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빼내서 중국으로 다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다는 거, 저는 그것도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 스파이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중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발 이 산업 스파이 제대로 잡아내서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형벌을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말입니다. 몰수를 해버려야 돼요. 몰수. 재산도 몰수하고요. 징역도 오래 살리고요.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기술로 봤을 때 말입니다. 2023년 보세요. 1월에서 10월까지가 146건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7년 8개월 사이에 52.1%가 늘어서 50건이나 늘었어요. 96건이 146건이 됐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흔들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충효였습니다. 지도자는 설선수범하고요. 또 국민은 건면성실한 거.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충효 이야기하면요 모두가 웃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이라고 외치니까 그 사람을 말입니다. 매장하고 매도하려고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진짜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멸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멸공을 외치니까 마치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용진 부회장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을 외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가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멸공이라고 외치는 기업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웃기는 것 아닌가요? 그게 당연히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어느 누구라도 멸공을 외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멸공을 실질적으로 외치는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용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 국가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기술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줄어들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정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 국가관 다시 회복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를 배신하는 매국노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국가를 배신하는 매국노가 지천으로 깔릴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를 배신하는 매국노가 지천으로 깔리길 바랍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금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정관전 TV를 보시는 분들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멸공을 외치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